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서서 문득 낯설음을 느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얼굴인데 오늘은 유독 더 처진 듯하고 더 칙칙해 보였습니다. 특히 눈가의 잔주름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오늘은 한층 더 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볼 아래에 가볍게 번지던 기미도 어느새 선명해져 있었습니다. 밤에 바르고 잠든 고가의 크림이 무색할 정도로 피부는 메마르고 건조해져 있었고 촉촉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분명 좋은 제품을 사용하고 열심히 관리하는데 왜 점점 더 건조해지는 걸까? 이 질문은 단순한 의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노력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바를 때만 촉촉하고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당김과 건조함으로 돌아오는 그 반복. 여러 겹으로 영양 크림을 쌓아 올려도 다음날 아침엔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듯 푸석해진 얼굴. 누구나 경험하지만 막상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결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료실을 찾는 많은 60대 후반,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한결같이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르면 촉촉한데 시간이 지나면 더 건조해져요. 예전엔 잘 먹던 크림이 이젠 효과가 없어요. 기미가 갑자기 더 진해졌어요. 사람들은 점점 비싼 제품을 찾아 헤매지만 결과는 기대와 반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결국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겠죠. 정말 그런 걸까요? 저는 피부를 30년 이상 진료하며 한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급격한 건조, 깊어지는 주름, 짙어지는 기미는 나이가 들어서 나타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노화된 피부를 다루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심해진 결과라는 점입니다. 즉, 나이가 문제라기보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젊을 때와 동일한 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젊은 피부는 약간만 보습해도 스스로 수분을 붙잡고 회복합니다. 그러나 노년 피부는 다릅니다. 스스로 수분을 지키는 힘, 즉 수분 장벽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가의 영양 제품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영양은 피부 위에서 머물 뿐 결국 겉돌다가 잔여물과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이 기미를 더 진하게 만들고 건조를 악화시키며 주름을 더 깊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걸 바르면 좋아질 것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그 믿음이 노년 피부를 더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야 할 일은 영양을 더 많이 넣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은 피부가 영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수분을 지키는 힘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노년 피부 관리의 출발점이자 지금까지의 방식과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현재의 피부 상태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내용이라고 느껴지신다면 앞으로 들려드릴 정보가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계속 정확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이 시점에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힘을 찾을 수 있도록 가장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쳤던 지키는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키는 힘은 사실 어렵거나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피부의 기본 원칙, 즉 수분을 붙잡고 보호하는 힘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힘이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약해집니다. 많은 분들은 기미나 주름, 칙칙함 같은 눈에 띄는 변화를 노화의 주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현상은 수분을 지키는 힘이 약해진 결과입니다. 젊을 때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스스로 수분을 잡아두는 능력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밤새 세수를 하지 않아도 촉촉함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낮 동안 햇빛에 노출되어도 피부가 쉽게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 장벽이 제대로 기능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60대 후반부터는 피부 장벽이 얇아지고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연구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노년층의 피부는 수분 유지 능력이 평균적으로 40% 이상 감소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분을 지켜주는 지질천연 보호막이 줄어들어 외부 공기와 환경으로 인한 수분 증발 속도가 2배 가까이 빨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의 피부에 고농축 영양 크림이나 기능성 제품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을 넣어도 그것을 받아들일 토양이 없기 때문에 흡수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양이 피부 표면에서 겉돌게 되고 남은 성분들이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이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고급 비료를 부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효과가 없으니 더 고가의 제품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품의 질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의 피부의 제품을 바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영양을 채운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흡수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극을 받게 됩니다. 즉, 노년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피부가 영양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분을 지켜내는 힘을 먼저 세워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년 피부는 먼저 회복과 방어의 기초를 다져야 하고 그 위에 비로소 영양을 쌓을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발라도 그 제품은 흡수되지 못한 채 피부 표면만 자극할 뿐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설명을 드릴 때 종종 농사를 예로 듭니다. 땅이 살아있어야 비료가 의미가 있습니다. 피부도 똑같습니다. 장벽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기미와 주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품이 좋으냐 나쁘냐를 따지기 전에 그 제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피부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분을 지키는 힘을 되돌리는 방법은 결코 복잡하거나 고비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부는 고가의 시술이 아니라 제대로 된 관리 순서에 의해 변화합니다. 그리고 그 순서의 핵심에 위치한 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 드리려는 홍시와 바세린입니다. 홍시는 단순히 영양을 주는 재료가 아닙니다. 피부가 영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부드럽게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하고 바세린은 그 준비된 피부 위에서 수분을 붙잡고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정확한 방식으로 만났을 때 노년층 피부는 스스로 수분을 붙잡는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재료가 어떻게 작용하며 왜 많은 재료 중에서 이 조합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왜 노년층에게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 피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양을 넣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그 영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재료 중에서 홍시와 바세린이 선택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두 재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다른 재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홍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홍시를 단순히 피부에 좋다더라 정도로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홍시가 노년 피부에서 특별한 이유는 영양 제공이 아니라 그리고 다른 재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시에는 자극이 적은 천연당과 탄닌이라는 성분이 적당한 농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분은 피부를 진정시키고 거칠어진 표면을 부드럽게 정돈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 작용이 자극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노년 피부는 이미 약해져 있습니다. 강한 미백제나 고농축 비타민 제품을 바르면 오히려 자극을 받아 기미가 더 짙어지고 주름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품의 질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의 피부의 제품을 바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영양을 채운다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흡수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극을 받게 됩니다. 즉,
노년 피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피부가 영향을 받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수분을 지켜내는 힘을 먼저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홍시는 강한 변화를 주는 재료가 아니라 피부가 이제 흡수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느낄 정도만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재료입니다. 따라서 노년층에게는 강한 성분보다 안전하게 바탕을 마련해주는 성분이 더 중요하며 홍시는 그 조건에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세린은 많은 분들에게 이미 익숙한 재료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단순히 유분을 채워주는 크림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세린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 유분 공급이 아니라 수분의 증발을 막는 보호막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세린은 무언가를 넣는 재료가 아니라 지켜주는 재료입니다. 홍시로 피부 표면이 부드럽게 정돈되어 있을 때 바세린이 그 위에 보호막을 형성하면 피부는 갑자기 수분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 조합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이 순서에 있습니다. 홍시 바세린. 홍시는 흡수를 위한 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바세린은 그 환경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없다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홍시만 바르면 수분이 들어와도 금방 빠져나가고 바세린만 바르면 이미 건조한 상태에서 막만 씌우는 격이 되어 오히려 답답함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두 재료가 정확한 방식으로 만나면 노년 피부는 스스로 수분을 지키는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특히 바세린은 노년층에게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노년 피부는 자체적으로 유분을 생성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피부에서는 바세린을 과도하게 쓰면 모공이 막히거나 답답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 피부에서는 적절한 양을 사용하면 피부 장벽을 보완하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결과적으로 바세린은 유분 공급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장벽을 보완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이 두 가지 재료는 흔하고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제대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홍시만 바르고 어떤 분들은 바세린을 너무 두껍게 바르거나 잘못된 부위에 바릅니다. 심지어 이런 방법들이 잘못 알려진 인터넷 정보로 퍼져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재료의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순서와 정확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조합을 통해 실제로 피부를 변화시키기 위해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느 부위에 어떤 양으로 얼마 동안 사용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된 정보로 인해 오히려 피부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단계입니다. 홍시와 바세린 조합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섞어서 바른다라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년 피부는 조금만 과하면 자극이 되기 쉽고 조금만 부족하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정확한 양과 정확한 순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기미가 더 짙어지거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피부가 답답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비율입니다. 홍시와 바세린은 완전히 11로 섞는 것이 아닙니다. 홍시가 더 많아야 하고 바세린은 전체의 절반 이하로 사용해야 합니다. 홍시는 피부를 부드럽게 정돈하는 역할이고 바세린은 보호막을 씌우는 역할입니다. 보호막 역할인 바세린이 홍시보다 많아지면 오히려 흡수되지 않은 홍시가 표면에 남은 채 막혀 자극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홍시가 지나치게 많이 바르면 당 성분이 남아 오히려 끈적임과 자극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홍시를 눈에 띄게 더 많이, 바세린은 그 절반 정도만 사용한다. 다음은 섞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재료를 완전히 섞어 크림처럼 만들어 바릅니다. 이는 잘못된 방식입니다. 홍시가 먼저 피부에 닿아야 하고 그 다음 바세린이 그 위에서 보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섞어버리면 바세린이 홍시의 역할을 막아버립니다. 따라서 두 재료를 섞을 때는 완전히 한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섞이긴 했지만 얼룩처럼 구분이 남는 상태를 만들어야 합니다. 숟가락 끝으로 가볍게 섞어내되 균일해지지 않도록 섞는 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바르는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얼굴 전체에 바르려고 하는데 이는 노년 피부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얼굴의 모든 부위가 동일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마, 코, 턱은 상대적으로 유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고 모공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바세린이 들어가면 막힘 또는 칙칙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노년층에서 가장 건조하고 가장 빠르게 늙어 보이는 부위는 다음 세 곳입니다. 바로 눈가 잔주름 주변, 팔자 라인 주변, 그리고 볼 중앙광대 아래. 이 세 부위만이 홍시와 바세린 조합의 혜택을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얼굴 전체가 아니라 이 건조와 노화가 집중된 세 구역에만 바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바르는 방식입니다. 바를 때 손가락으로 문지르거나 눌러 바르면 안 됩니다. 노년 피부는 매우 얇아져 있고 마찰에도 쉽게 자극을 받습니다. 피부 위에 수분과 보호막을 얻는 것이 목적이지 스며들게 문지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설명하자면 부드러운 약을 상처 위에 언뜻 가볍게 올려놓고 손가락으로 두드리기보다는 스치듯 붙여주는 방식이 가장 적절합니다. 이 방법은 피부 표면의 구조를 자극하지 않고 흡수 과정을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오랜 시간 바를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가정입니다. 홍시에는 당 성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산화되기 쉬운데 오랫동안 피부에 남겨두면 색소 자극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바세린도 오래 있으면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해 답답함과 열감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정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78분, 즉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시간을 넘기면 흡수 효과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담이 되어 노화 피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 시간 동안 팩은 흡수할 만큼 흡수하고 피부는 그 시간 안에 보호막 형성을 준비합니다. 그 후에는 세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닦아내기만 해야 합니다. 닦아내는 이유는 잔여물을 제거하기 위함이며 씻지 않는 이유는 형성된 보호막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세안제를 사용하거나 물로 헹구는 순간 우리가 붙잡아둔 수분과 보호막은 그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정리하자면 진짜 효과는 홍시와 바세린을 바르는 순간이 아니라 정확한 비율과 순서로 바르고 부드럽게 얹어놓고 일정 시간 유지한 다음 닦아낸 후 보호를 유지하는 과정 전체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 과정이 노년 피부가 수분을 지키는 힘을 되찾는 핵심입니다. 이렇게 팩을 한 이후 변화가 실제로 언제 어떻게 나타나는지 1주, 2주, 3주 변화 단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를 알면 조급함 대신 신뢰와 예측 가능한 변화를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 관리를 할 때 가장 견디기 어려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입니다. 바르면 곧장 달라지길 기대하고 변화가 없으면 의심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홍시와 바세린 조합은 즉각적인 화장 효과를 주는 방식이 아니라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붙잡기 시작하도록 돕는 방식입니다. 즉, 표면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변화는 순서대로 단계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피부가 반응하는 과정이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먼저 1주차의 변화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촉촉함의 지속력입니다. 팩을 한 후 몇 시간 동안 남아있던 촉촉함이 이전보다 길어지는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세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당김이 올라왔지만 이 시기에는 세안 후의 건조함이 덜하고 피부가 즉시 비명을 지르듯 당기지 않습니다. 이는 피부의 표면이 즉각적으로 달라진 것이 아니라 표피층이 수분을 잃지 않기 위해 조금씩 저항하는 힘을 되찾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얼굴이 부드러워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촉촉함이 유지되면서 표면 거칠기가 완만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2주차의 변화입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피부결 변화입니다. 피부결이 부드러워지면서 메이크업을 할 경우에도 밀리는 느낌이 줄고 얇게만 바르더라도 상대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피부결이 정돈되면 주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름의 음영이 완만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름 사이에 피부가 수분을 지키고 있어 탄력이 약간 되돌아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화가 극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유는 피부가 스스로 회복하는 과정이자 장벽이 회복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가 바로 3주차입니다. 이때부터는 피부색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칙칙함이 완만하게 사라지고 기미가 주변 피부와 강하게 대비되지 않는 느낌이 나타납니다. 이는 기미가 즉각적으로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피부가 건강해지면서 기미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게 되는 원리입니다. 색소는 얇아진 장벽과 건조한 환경에서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장벽이 회복하고 수분 유지 능력이 생기면 색소가 확 퍼져 보이는 현상이 줄어들고 전체적인 피부 톤이 안정되어 보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욕심입니다.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면 더 자주 하고 싶어지고 효과를 더 빠르게 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피부는 이미 충분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팩을 늘리면 다시 자극을 받기 쉬워지고 회복 중인 장벽이 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3주차에서 가장 해야 할 일은 유지이지 속도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주 23회라는 원칙만 지킨다면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빠른 변화를 원하지만 노년 피부에 더 중요한 것은 지속되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의 변화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장벽이 회복되고 수분을 지키는 능력이 생기면 이후에 영양을 공급했을 때 그 영양은 비로소 낭비 없이 피부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즉, 지금의 과정은 다음 단계의 효과를 위한 준비입니다. 변화가 시작된 시점 이후, 즉 장벽이 회복된 피부에 어떻게 영양을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어떤 제품들이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을 알게 되면 고가의 제품도 낭비가 아닌 가치 있는 투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홍시와 바세린 조합을 통해 장벽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붙잡는 힘을 되찾기 시작하면 그 다음 단계는 비로소 영양을 올리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다시 실수를 합니다. 장벽이 조금 회복된 시점에서, 즉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바로 고농축 제품이나 여러 기능성 제품을 한꺼번에 사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회복 중인 피부는 아직 완전한 상태가 아니며 지나친 영양은 다시 부담이 되어 장벽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즉, 지금 필요한 것은 많은 영양이 아니라 흡수할 수 있는 영양입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원칙은 이렇습니다. 노년 피부는 회복 중일 때 가볍고 기본적인 보습 성분을 조금씩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점에서는 화려한 기능성 제품보다 기초적인 수분과 지질이 조화롭게 들어있는 제품이 적합합니다. 분만 많은 젤 타입의 제품은 금방 증발되고 유분만 많은 제품은 숨을 막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장벽이 다시 두꺼워지고 견고해지기 전까지는 수분과 지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의 기준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분명이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피부가 편안하게 느끼는 자극이 없는 기본 보습제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무슨 제품을 사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특정 제품을 추천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능성 성분이 과하게 들어있지 않은 단순하고 순한 수분지질 보습제라는 기준 자체입니다. 이름보다 구성, 광고보다 성분의 개수와 농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합니다. 그럼 홍시와 바세린은 언제 중단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벽은 한번 회복되면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생활 환경과 습관에 따라 언제든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시와 바세린은 매일이 아니라 주 23회 꾸준히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이것은 피부가 건강해진 후에도 그 상태를 지키기 위한, 다시 말해 유지 관리의 역할을 합니다. 장벽이 회복된 후에는 보습제를 사용할 때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세안을 한 후 바로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피부가 촉촉한 상태일 때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세안 후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피부에 물기가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증발하기 전에 보호막으로 감싸져 피부에 머무르게 됩니다. 반대로 얼굴이 완전히 마르고 나서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덮게 되어 오히려 답답하거나 건조감이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에는 더 자주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노년 피부는 지나친 관리에 쉽게 지칩니다. 피부는 휴식 속에서 회복합니다. 너무 많은 자극이나 과한 영양은 피부를 지치게 하고 회복 중인 장벽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는 욕심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전략입니다. 꾸준함이 과함보다 강력합니다. 홍시바세린을 주기적으로 유지하고 촉촉한 상태에서 단순한 보습을 바르고 무리하게 이것저것 올리지 않는 것. 이 세 가지 원칙만으로도 장벽은 조금씩 두꺼워지고 피부는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제 비로소 기능성 제품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는 피부가 됩니다. 다시 말해, 기능성 제품은 지금 바로 바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벽이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선택할 수 있는 다음 단계입니다. 이제 기능성 제품을 사용해야 할 시점과 그것이 진짜 효과를 내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성분들이 노년 피부에 도움이 되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 알면 더 이상 광고에 속지 않고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장벽이 회복되기 시작한 이후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기능성 제품을 써도 되나요? 어떤 성분을 써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하지만 이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능성 제품을 사용해도 되는 시점입니다. 기능성 제품은 지금 당장을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노년 피부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기능성 제품은 장벽이 충분히 회복된 뒤에만 효과를 냅니다. 장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능성을 사용하면 영양은 흡수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자극이 되어 기미주름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벽이 회복되었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제 기능성 제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안 후 건조함이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밀려오지 않는다. 크림을 바르고 몇 시간 지나도 피부가 편안하다. 잔주름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표면이 거칠지 않고 부드럽게 느껴진다. 기미가 짙게 보이던 부위가 주변 피부와 극단적으로 대비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중 두세 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이제 기능성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제품을 써야 하는가? 노년 피부는 화려한 성분보다 기초 기능이 검증된 단순한 성분이 더 효과적입니다. 장벽 회복이 끝난 후 처음 사용할 기능은 다음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첫째, 기초적인 항산화. 강한 미백 고농축 비타민보다 부드럽게 피부에 부담 없이 작용하는 항산화 성분이 적합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피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복된 장벽을 편안하게 보호해주는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과한 기능이 한꺼번에 들어있지 않은 제품. 여러 기능이 한 제품에 섞여 있는 경우 각 성분의 농도가 낮아 실질적인 효과가 없거나 반대로 조합이 피부 노화에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노년 피부는 단순할수록 좋고 한 번에 한 가지 효과만 천천히 쌓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셋째, 즉각적인 변화를 내세우지 않는 제품. 즉각적인 변화는 대부분 자극과 함께 나타납니다. 노년 피부의 즉각적인 변화는 장기적으로는 악영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와야 하고 그 변화가 한 달, 세 달, 1년 후에도 유지되는 것이 진짜 효과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기능성 제품이 필수 단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벽이 충분히 회복되어 있고 팩을 주기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보습 습관이 안정되어 있다면 기능성 제품 없이도 피부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 제품은 필요할 때 선택하는 선택지이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닙니다. 노년 피부의 목표는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편안하게 본래의 건강함을 되찾는 것이어야 합니다. 건강한 피부는 자연스럽게 밝아 보이고 과하지 않은 탄력을 지니고 있으며 나이에 맞는 고운 피부로 보입니다. 이는 억지 미백이나 강한 탄력 제품으로는 만들 수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와는 반대로 홍시바세린 팩을 하면 안 되는 경우, 즉 누구에게나 잘 맞는 것이 아닌 상황 피부 상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적용이 오히려 피부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안전하게 장기적인 효과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피부 관리법은 누구에게나 무조건 맞을 수는 없습니다. 홍시와 바세린 역시 그렇습니다. 이 조합은 노년층에게 매우 효과적일 수 있지만 피부 상태와 사용 방법에 따라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해도 괜찮은 방법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사용하면 안 되는 상황과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경우를 정확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과 원리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먼저 진행 중인 피부염이 있는 경우에는 홍시와 바세린 팩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피부염이라는 상태는 피부가 이미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장벽이 심하게 손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홍시의 당 성분은 자극이 될 수 있고 바세린은 염증 위에 막을 덮어 열과 유분을 가두어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염이 있는 상태에서는 먼저 자극을 줄이고 진정시키며 염증을 다스리는 치료와 보습 관리가 우선입니다. 회복 후에만 이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과도하게 기름지고 답답함을 느끼는 피부라면 바세린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노년 피부라고 해서 모두 건조한 것은 아닙니다. 간혹 수분은 부족한데 피지는 상대적으로 남아있는 상태, 즉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당기는 속건조 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바세린으로 막을 씌우면 피부가 더 답답해지고 모공 안쪽에 열감과 정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부에는 바세린을 전체 부위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극도로 건조한 부분에만 제한적으로 바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필요한 부위만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미 색소가 매우 짙고 염증을 반복하고 있는 피부는 홍시 사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홍시는 자극이 약한 편이지만 당 성분과 과일 성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거나 잘못 사용하면 색소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외선 자극, 반복적인 염증, 혹은 스스로 긁거나 만지는 습관으로 이미 색소가 활성화된 피부라면 홍시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사용 시간이 아주 엄격히 지켜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과일 성분이 완전히 안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넷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세안을 자주 하거나 이미 과도한 각질 제거를 하고 있는 피부입니다. 이미 피부가 자극에 노출되어 얇아져 있는 경우 홍시의 가벼운 산 성분조차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 바세린으로 막을 씌우면 불필요한 열과 불순물이 함께 갇히면서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팩을 적용하기 전에 먼저 생활 습관을 조절하고 피부를 쉬게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즉, 피부를 먼저 쉬게 한 다음 장벽을 다듬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흔한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욕심입니다. 효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더 자주, 더 오래, 더 많이 사용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홍시와 바세린은 정확한 양과 횟수, 그리고 시간을 벗어나는 순간 지혜로운 관리가 아니라 과한 관리가 되어버립니다.
과한 관리만큼 빠르게 피부를 지치게 하는 행동은 없습니다. 노년 피부는 적당함 속에서 회복하고 과하지 않을 때에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이 깨지는 순간 좋은 방법도 악영향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홍시바세린 팩은 모든 사람에게 아무 때나 무조건 적용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적정 횟수와 시간 속에서만 효과를 발휘합니다. 지키는 힘을 되찾는 방식은 피부에게 무언가를 강제로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회복의 과정과 리듬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러한 위험을 피하면서도 효과를 오래 유지하고 무리 없이 관리할 수 있는 장기 루틴과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팩은 도구이고 진짜 변화는 생활에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홍시바세린 팩은 특별한 날을 위한 관리가 아닙니다. 이 방법의 진짜 목표는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지키는 힘을 회복하도록 돕고 그 상태를 일상에서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팩은 도구이며 변화는 일상에서 완성됩니다. 팩을 잘하는 것보다 팩을 한 후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먼저 가장 핵심이 되는 원칙은 팩을 하지 않는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팩을 한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만 피부는 그 다음 날부터 회복을 시작합니다. 장벽은 무언가를 바르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난 후 적절한 휴식 속에서 단단해집니다. 과도한 제품 사용이나 무리한 마사지, 잦은 세안 습관은 이러한 회복을 방해합니다. 즉, 팩을 한 날보다 팩을 하지 않는 날에 피부가 지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팩을 한 날 이후에는 다음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세안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팩을 하고 나서 바로 씻는 것은 보호막 형성을 망치는 행동입니다. 팩을 한 날은 닦아내기만 하고 최소 2시간 이상은 세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도 과도한 세안제 사용은 피하세요. 노년 피부는 필요 이상의 세정만으로도 장벽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세안 시 물세안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넣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우선되는 보습을 해야 합니다. 팩 다음 날에는 많은 영양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팩을 하지 않는 날일수록 가벼운 보습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크림을 여러 겹 바르는 대신 수분과 지질이 균형 있게 들어있는 보습제 한 가지만 바르고 그대로 휴식을 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과한 영양은 회복 중인 피부에 부담이 되고 미세한 색소 자극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셋째, 환경 관리가 제품보다 더 중요합니다. 건조한 실내 환경에서는 어떤 보습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특히 난방과 에어컨은 피부의 수분 증발을 극도로 가속화합니다. 장벽 회복 중인 피부는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합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는 실내 습도를 4555%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좋으며 가습기가 없다면 젖은 수건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는 수분이 충분한 환경에서 더 안정적으로 회복됩니다. 넷째, 외출 시 화장과 자외선 관리도 장벽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무거운 커버 제품은 회복 중인 장벽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벼운 자외선 차단제나 얇은 비비크림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외출 후 세안을 과하게 하면 회복된 보호막이 다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과한 세정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장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피부가 쉬어야 회복한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리를 무언가를 더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 피부에서 진짜 관리란 필요 없는 자극과 과한 도포를 줄이고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환경과 루틴을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팩을 한 날의 자세한 관리보다 그 이후 매일 반복되는 습관들이 피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이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당신의 피부는 충분히 쉬고 있는가? 혹은 열심히 관리한다는 이유로 매일 부담을 받고 있는가? 홍시바세린은 휴식과 회복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이 도구의 효과가 길게 유지되느냐,
혹은 금세 사라지느냐는 바로 일상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변화된 사람들이 어떤 생활 방식과 습관 변화로 장기적인 효과를 경험했는지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단순한 후기가 아니라 생활 패턴의 차이까지 함께 분석하여 누구든 자신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홍시바세린 팩을 통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는 이들이 있고, 같은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재료나 방법의 문제라기보다 각자의 생활 패턴과 루틴 차이 때문입니다. 년 피부는 제품보다 생활과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같은 방법을 사용해도 일상 습관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 사례는 73세 여성 어님의 이야기입니다. 어님은 수년간 기미와 건조로 고민했습니다. 화장품을 바꿔도 피부과의 시술을 받아도 결과가 오래 유지되지 않았던 분입니다. 홍시바세린 팩을 시작한 후 어님은 몇 가지 원칙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팩을 한 날 세안을 하지 않았고 다음 날에도 과도한 세정제 사용을 피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아침 세안 습관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어님은 평소에도 아침마다 세정제를 사용해 깔끔하게 씻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습관을 바꾸고 물세안만으로 전환하자 당김이 사라지고 촉촉함이 유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변화는 팩을 한 것 자체만큼이나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3주차에 들어서면서 어님은 피부 톤이 이전보다 균일해졌으며 특히 화장을 하지 않은 날 얼굴이 칙칙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핵심 요인은 팩이 아니라 팩 없을 때의 세안과 보습의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9세 남성 비님의 이야기입니다. 비님은 얼굴 곳곳에 건조함이 심하고 특히 볼과 입가에 깊은 잔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방의 온도를 높게 하고 밤새 난방을 켜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난방은 편안함을 주는 대신 실내를 극도로 건조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비님은 팩을 주기적으로 했지만 매일 밤 건조한 환경에서 잠을 자면서 회복된 장벽이 다시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방 온도를 조절하고 젖은 수건을 침대 주변에 걸어 습도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한 뒤 홍시바세린 팩의 효과는 이전보다 훨씬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어 23주 후 팩을 하지 않는 날에도 피부가 당기지 않은 채 편안함을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팩이 아니라 수면 환경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75세 여성 시님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팩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효과가 보이자 욕심이 생겨 주 23회가 아닌 거의 매일 팩을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확실히 촉촉함이 느껴졌고 그래서 더 자주 사용했지만 2주가 지나자 얼굴에 붉은 기운이 올라오고 오히려 건조함까지 나타났습니다. 시님은 자신이 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노년 피부는 과한 관리에 쉽게 지칠 수 있습니다. 팩은 자극 없이 회복을 돕는 도구이지 많이 하면 더 좋아지는 치료 방법이 아닙니다. 사용 횟수를 조절하고 주 23회로 돌아오자 피부는 다시 편안해졌고 한 달 후 시님은 팩을 매일 사용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좋고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노년 피부에는 적당함과 휴식이 효과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사례는 모두 같은 사실을 보여줍니다. 홍시바세린 팩의 효과는 팩 그 자체가 아니라 팩 이후의 생활, 세안 습관, 수면 환경, 적정 횟수에서 결정됩니다.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된 습관 위에서 사용하면 효과가 줄어들고 부담이 되며 때로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생활 패턴이 정리되면 같은 팩이라도 놀라울 만큼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단 하나입니다. 피부는 무엇을 바르느냐보다 어떤 환경에 두고 어떻게 쉬게 하느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년 피부일수록 과한 관리보다 환경과 습관의 안정이 최고의 관리입니다. 노년 피부가 회복되면
단순히 촉촉해지거나 주름이 조금 옅어지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얼굴이 젊어 보인다는 인상 변화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인상이 어떤 특정 부위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 피부 표면 전반의 균형과 안정감이 만들어내는 종합적인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즉, 노년 피부에서 젊어 보이는 느낌은 주름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탄력수 분색결이 어우러져 조화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빛을 반사하는 방식입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거칠어져 있을 때 빛은 매끄럽게 퍼지지 않고 부분적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어둡고 칙칙하게 보이고 주름과 기미가 더 도드라져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장벽이 회복되고 수분이 스스로 유지되는 힘이 생기면 피부 표면이 균일해지고 빛이 넓게 퍼집니다. 이때 특별히 밝아진 것도 아닌데 주변에서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이 변화는 조명 탓이 아니라 피부 결이 빛을 반사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표정이 부드러워 보이는 효과입니다. 주름은 단순히 피부에 생긴 선이 아니라 표정을 만들 때 형성되는 움직임이 피부 위에 남는 흔적입니다. 건조하고 장벽이 약한 상태에서는 주름 부위가 강한 음영을 갖게 되어 표정이 날카롭고 피곤해 보입니다. 하지만 장벽이 회복되고 수분이 유지되면 같은 주름이라도 음영이 완만해지고 표정이 부드러워 보입니다. 주름이 없어져서가 아니라 주름이 더 이상 깊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상의 서늘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온화하고 편안해 보이는 얼굴은 바로 이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세 번째 변화는 기미가 덜 도드라져 보이는 효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미가 없어지기를 바라지만 노년 피부에서 기미는 단번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피부가 건강해지면서 덜 눈에 띄게 됩니다. 즉, 기미가 바로 옅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미를 둘러싼 피부가 생기와 수분을 회복하면서 대비가 약해지므로 기미가 강하게 올라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변화입니다. 강한 미백 제품으로 기미만 억지로 누르면 주변 피부가 더 상처를 입고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반면 장벽 회복과 수분 보존에 성공한 피부는 자연스러운 균형을 되찾아 얼굴이 편안하게 맑아 보입니다. 네 번째 변화는 화장이 잘 받는 느낌입니다. 노년 피부에서 화장이 뜨거나 밀린다는 건 색조 제품을 제대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나 장벽이 회복된 후에는 아주 얇은 제품만 사용해도 화장이 피부에 자연스럽게 밀착됩니다. 얇은 화장만으로 충분해진다는 것은 곧 과한 영양과 커버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피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피부가 스스로 힘을 갖게 되면 외부에서 추가적인 보호막을 만들어줄 필요가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조용하지만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실제로 주름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기미가 완전히 없어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보는 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노년 피부가 회복되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2030대의 피부처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이에 어울리면서도 밝고 건강하게 보이는 얼굴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이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편안하고 생기 있게 보이는 피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홍시바세린 조합의 목표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한 미백, 단순한 탄력, 단순한 주름 개선이 아니라 노년 피부가 자연스럽게 지닌 아름다움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지속 가능하며 억지스럽지 않은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홍시와 바세린의 원리, 사용 시 주의점, 변화 단계, 생활 관리,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장기적인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모든 내용을 실제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단계별 루틴과 주기 계획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순서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가 피부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습관이 될 때 피부는 반복해서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1단계 스타트 13주. 목표는 영양을 넣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힘을 되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홍시바세린 팩이 핵심이며 그 외의 관리가 과해지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주 23회 홍시바세린을 78분간 적용. 마이너스 팩 후 세안 금지 최소 2시간 닦아내기만 하기. 마이너스 그날은 기능성 제품 금지, 보습제는 단 하나만 얇게. 마이너스 아침 세안은 물세안만. 마이너스 잠자리 근처 습도 유지 과한 난방 피하기. 이 시기는 회복 기초를 만들기 때문에 조급함이 가장 큰 적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입니다. 2단계 전환기 36주. 이 시기에는 피부가 예전보다 편안해지고 건조함과 칙칙함이 완화됩니다. 이때부터 영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흡수할 수 있는 영양을 가볍게 얻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마이너스 홍시바세린은 여전히 주 2회 유지. 마이너스 기능성 제품은 사용할 수 있지만 항산화 한 종류만 소량 추가. 마이너스 보습제는 여전히 한 가지 수분지질 균형 제품으로. 마이너스 팩 후 다음 날 제품을 많이 바르지 않기, 가벼운 한 단계만. 마이너스 화장은 가볍게, 무거운 파운데이션은 피하기. 전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욕심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많은 제품을 추가하면 회복 중인 장벽이 다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추가보다 유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3단계 유지 기육 주 3개월 이상. 이 시점부터는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붙잡는 능력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표정선이 부드러워 보이는 변화, 피부톤이 안정되는 변화가 이어집니다. 마이너스 홍시바세린은 주 12회로 줄여 유지. 마이너스 기능성 제품도 필요에 따라서만 매일이 아닌 선택적으로 사용. 마이너스 보습제는 여전히 과하지 않게, 양보다는 정확한 습도 조건이 중요. 마이너스 수면 환경, 아침 물세안 습관을 계속 유지. 마이너스 화장은 피부 상태에 따라 얇게, 쉬게 하는 날 많게. 유지기는 가장 오래 지속되지만 가장 평온한 시기입니다. 이때는 무언가를 더하지 않아도 되는 피부 상태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노년 피부의 이상적인 관리법은 시간을 잘 쓰는 것이지 많이 바르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 루틴 핵심 요약. 마이너스 관리의 중심은 팩이 아니라 휴식과 환경이다. 마이너스 세안은 줄이고 보습은 가볍고 유지 시간은 충분히. 마이너스 욕심은 적게, 반복은 규칙적으로. 마이너스 피부가 스스로 하게 두는 것. 이것이 노년 피부 관리의 가장 큰 지혜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방법을 배운 것이 아니라 피부가 회복하는 리듬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리듬을 만들어주는 것이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보다 더 값지고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은 피부 관리를 단순히 외모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뻐 보이기 위해, 주름을 줄이기 위해, 기미를 가리기 위해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30년 이상 진료실에서 노년층 피부를 마주해온 제 경험에 따르면 피부 관리는 외모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노년의 피부는 나이를 숨기려 하기보다 나를 편안하게 드러내기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젊어지려는 시도가 아니라 현재의 나이가 지닌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홍시바세린은 단순한 팩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피부가 편안해지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피부가 편안해지면 표정이 편안해지고 표정이 편안해지면 사람들은 나를 다르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젊어 보이는 느낌의 진짜 의미입니다. 피부가 편안해지면 나에 대한 태도도 달라집니다. 거울 앞에서 실망하거나 숨기고 싶은 마음 대신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화장을 짙게 하지 않아도 외출할 수 있고 사진 찍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으며 사람을 만나는 일이 더 즐거워집니다. 이것은 단지 외모의 변화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시선을 견딜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변화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합니다. 세안을 줄이고 휴식을 주고 습도를 지키고 욕심을 버리고 피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 이것은 단순한 피부 루틴이 아니라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과하게 하지 않고 충분히 쉬게 하며 천천히 달라지도록 기다리는 것. 3. 또 피부도 결국 그 방식으로 회복됩니다. 좋아 보이는 피부는 무언가를 많이 한 피부가 아니라 무리하지 않은 피부입니다. 그리고 좋은 노년 역시 뭔가를 끝까지 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적당히 내려놓을 줄 아는 삶에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배운 관리법은 절대라는 방식이 아닙니다. 꾸며진 광고도 아니고 단번에 바꾸겠다는 약속도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흔들리지 않는 변화, 잔잔하지만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냅니다. 그 변화는 당신의 피부에서 시작해 당신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결국 당신의 태도와 자신감에 영향을 줍니다. 홍시와 바세린은 단순한 재료이지만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때 그것은 힘을 발휘합니다. 좋은 피부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로 얻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비싼 제품이 아니라 피부를 대하는 새로운 시각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줄 것인지 아니면 오늘도 급하게 무언가를 바르며 쫓길 것인지.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피부뿐 아니라 당신의 하루와 태도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균형 잡힌 노년의 피부와 삶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지혜와 실용적인 방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피부와 하루를 천천히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는 반드시 당신의 얼굴에 그리고 삶에 드러날 것입니다.